네, 오늘 고성호 칼럼은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한 자유파 정치를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쭉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전쟁은 상비군이 하는 겁니다. 상비군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면전이 터지면 예비군도 동원은 되죠. 그러나 예비군은 어디까지나 예비병력입니다. 상비군이 전쟁하다가 졌어. 그래서 급하게 보충이 필요해. 그럴 때 쓰는 게 예비군이에요.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비군을. 정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전쟁도 좌파, 종북주사파의 상비군에 해당되는 직업적 혁명가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이것들이 적게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자유파 진영의 이 직업적 활동가들도 나서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채 안 돼요. 더 중요한 차이는 저 종북주사파들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전업적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 자유파는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투쟁하다 보면 감옥 갈 수도 있는데 감옥 가면 변호사도 지가 알아서 써야 돼. 이 구조로는 도저히 장기전을 치를 수가 없다. 우리 쪽은 한 명 감옥 가면 전력 손실이 심각해요. 저쪽은 수천 명, 수만 명이니까 아니 민노총 위원장 감옥 가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민노총 위원장 나와서 또 그 짓 하잖아요. 저쪽은 하다못해 인해 전술을 써도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직업적 활동가를 당에서라도 좀 만들어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유파 진영에도 직업적 활동가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아까 오프닝 할 때는 안정권이 김상진이 같은 사람들이다. 오상종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종배 같은 사람들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후원하는 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비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비군들의 병참을 지원하는 거지. 총알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감옥 갈 때 대비해서 변호사 비용도 염출해주고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에 불과한 우리 자유파의 상비군, 자유파의 직업적 활동가들이 딴 걱정 안 하고 오로지 종북주사파와 싸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걸 못합니까? 그걸 못하면서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냐고 우리가. 후원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뭘 합니까? 정말 생계형으로 유튜브를 해요. 그거라도 안 하면 어디 목에 풀칠도 못하니까. 그러니 그 유튜브 많이 봐주고 구독 많이 눌러주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매번 폭파될 때마다 새 채널 찾아가서 다시 구독해주고 그리고 후원하자고요. 후원. 불과 수십 명 수백 명밖에 안 되는 이 자유파의 이 직업적 활동가 이 사람들 하나도 우리가 케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 종북주사파와 싸워서 이깁니까? 저쪽은 김정은이가 내려보내는 간첩이 수만 명이고 그걸 쫓아가는 종북 주사파 직업적 활동가들이 수만 명이고 수천 명인데 저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저쪽은 이재명 권력이 있고 각 지방단체가 온통 지원을 하고 수천 개 수만 개의 좌파 단체들이 각자 자기 단체에서 활동하는 직업적 활동가 직업적 혁명가들을 월급 다 책임져 주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많아봤자 수백 명도 안 되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직업적 활동가들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자기 생계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 어려워진다고 해서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감옥 가면은 변호사비 지가 돼야 돼. 그러니 한편으로는 집회에 나가는 게 곧 투쟁이다 이렇게 과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투쟁은 집회 한번 나가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기획하고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없으면 집회가 불가능해요. 아까 영상, 서초동 영상 잠깐 보세요. 어느 장면이든 캡처해 보세요. 저기 보면 어쨌든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대형 스피커 세워야 되잖아요. 연단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구호, 슬로건 이거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그냥 땅 파면 나오는 겁니까?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나 또 전국 각지를 돌면서 집회를 한 세이브 코리아나 이 사람들이 어디 그냥 기도만 하면은 그런 집회가 이루어졌냐고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려면 치밀한 기획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자기 일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고요. 당장 여러분들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직업적 활동가가 될 수가 없어요.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일주일 내내 거리에서 투쟁하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 자유파 현 시점에서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요. 우선 수십 명 수백 명에 불과한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을 후원합시다. 지원합시다. 그들이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한단 말이에요. 작은 단체를 꾸리고 후원 계좌를 열어놨어요. 그러면 유튜브 후원하고 후원 계좌에 후원하고 제가 안정권을 만나보거나 김상진을 만나보거나 자기네 걱정은 정말 털 것만큼도 안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냐고 아니에요. 그 먹는 거는 이슬 먹고 산다고 칩시다. 그 연단은 어떻게 만들 건데? 그 슬로건 그거 어떻게 만들 건데?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종북주사파와 싸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1차적인 행동 자유파의 직업적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유파의 직업적 활동가들은 상비군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지원병 역할, 예비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인은 박수를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연예인도 박수를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물론 연예인도 어디 가면 출연료 받고 정치인들도 어디 가면 다 받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우렁찬 박수, 앵콜 하는 연호 아닙니까? 그러면 활동가들인들 뭐가 다르겠냐고요. 기껏 막 열흘간 한 달간 준비를 했어. 행사를 준비했어. 막 이것저것 준비했어. 막 프레카드도 만들고 머리띠도 만들고 뭘 했어. 그리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부탁하고 애원해가지고서 막 알렸어.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까 한 20, 30명 모여 있어. 그 순간 맥이 탁 풀어지잖아요. 맥이 탁 풀어지잖아. 그러니 자유파 집회, 자유파 행사, 자유파 행진 닥치고 참여하자고요. 닥치고 참여해. 여러분들이 그 행사에 한번 참여하는 것은 그 행사를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고생한 우리 직업적 활동가들한테 가장 뜨겁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행사에 참여하자고요. 한 명이라도 더. 우선 당장 이 두 가지만 합시다. 두 가지만 하자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들 덕분에 자유파의 직업적 활동가가 조금씩 늘어나요. 아, 이게 자유파 진영은 내가 딴 것 안 하고 종북주사파와 그냥 싸움만 해도 먹고 살게 해주는구나. 내가 막 어렵게 집회 준비를 했는데 나는 한 100명 정도 나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200명이나 나왔네. 이게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 이게 자유파의 직업적 활동가들을 춤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당장. 그것도 안 하면서.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국민의힘 해체가 답이다. 어제 저희 생방송 중에 갑자기 속보가 떠서 제가 팩트만 전해드렸습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당대표 나간다고 합니다. 안철수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 자기가 또 두 가지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사퇴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혁신위 구성을 하는데 지 말대로 안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혁신위 활동 전에 쌍권, 권영세, 권성동이를 출당시키라고 했는데 비대위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이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고 자기가 직접 당대표가 돼서 직접 칼을 휘두르겠다. 혁신위원장으로 할 때는 메스를 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당대표가 돼서 아예 칼을 휘두르겠다. 이러면서 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의 핵심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저는 안철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규탄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완전히 절연해야 되고 그 전에 감옥 갔다 온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완전히 절연해야 되고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도 몇 자리 하나 제대로 못 쓰게 만드는 전두환 대통령하고도 완전히 절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친일파라고 매도 당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완전히 절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국민의힘이 아니라 따로 나가서 해야 되는 게 맞아. 왜 국민의힘 대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왜 국민의힘 대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송원석이가 이게 제가 송원석이가 원내대표 하면서 비대위원장 할 때 그랬잖아요. 그냥 조기 전대 잘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원내대표로 복귀해라. 딴짓 하지 마라. 근데 왜 쓸데없이 혁신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새 지도부 출범하면은 바로 없어질 혁신위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안철수 같은 자한테 줘갖고 스스로 이렇게 분란을 만드냐 말이에요. 한심한 자. 근데 어쨌든 수습은 해야 되겠고 안철수한테 지금 한 칼 맞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송원석이가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동네 애들도 아니고 말이지. 아니 뭐 본인이 혁신안을 가지고 혁신하겠다고 나왔었는데 전당대회가 흥행이 잘 될 것 같아서 좋은 일 아니야?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생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자. 갖다 버리자. 그리고 우리 자유파의 정책 구심을 새로 건설하자. 이게 언뜻 봐서 힘들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로얄 로드, 왕도다. 이게 정도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은 분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내일 9시부터 도태우 변호사, 전한길 대표,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론 일침 진행하겠습니다. 고성국 TV 출연을 트집 잡아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직접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전문용어로 지금 갈구고 있어요. 국무회의에서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누가 봐도 이진숙을 지칭하는 그 발언이 벌써 2번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사원에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주의 처분을 했어요. 주의니까 앞으로 그런 거 좀 조심하면 되는 건데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지금 이진숙 사퇴해야 된다고 일제히 온 좌파 매체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주의 처분을 내린 그 근거가
저희 고성구 TV 출연이에요. 자, 좀 한참 된 얘기니까 조금 환기시켜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8월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딱 이틀 만에 탄핵됐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그 직위에 있으면서 한 직무와 관련해서 탄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방통위원장이 만 24시간도 안 된 날짜로 이틀 동안에 뭔 일을 했길래 그 직무와 롤 이유로 탄핵을 당했겠습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질질 끌다가 기각해버렸죠.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 좀 복귀해서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매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면 직무가 바로 정지돼요.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뭐 방통위원장이든 직무가 정지됩니다.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종북주사파들이 탄핵 안 될 거, 헌법재판소에 가도 기각될 게 뻔하지만 일단 국회에서 자기들의 다수파의 위력을 가지고 탄핵을 계속 시킨 거예요. 탄핵시키니까 직무정지, 탄핵시키니까 직무정지. 거의 정부를 마비시킬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그 여러 그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되면, 직무가 정진된 장관이나 방통위원장은, 또 대통령은 사무실에 못 나갑니다. 공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니까 사무실에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가서 뭐 공무와 관련해서 무슨 결제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개인 이진숙이 유튜브에 출연을 하건 방송에 출연을 하건 어디다 칼럼을 쓰건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성구 TV가 많은 분들이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고, 이진숙 위원장도 여러 생각 끝에 그러면 제 심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하고 해서 저희 방송에 와서 방송을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공무입니까? 대한민국의 100만 명 넘는 공무원들이 다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퇴근 후에 이 공무원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건 뭐 영화를 보러 가건 뭐 어디를 가건 집에 가서 일찍 잠을 자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갖고 시비 잡아서, 물론 퇴근 후에도 공직자의 무슨 품위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또는 그 공무 이외의 시간에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강도짓을 했다 그러면 감옥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그 활동과 관련해서 무슨 징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당한 이후에 직무가 정지됐어요.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그 개인 이진숙의 개인적인 의견을 방송에서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를 시비 걸어가지고 지금 주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도 그 주의라고 하는 게 아주 경미한 징계 조치죠. 그런데 이걸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물러나라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이 저희 방송에 와서 한 말은 뭐 별거 아닙니다.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 뭐 100% 뼈 때리는 팩트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얘기를 못합니까? 감사원은 주의 조치를 취하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는데,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고 있어요. 이진숙의 이런 강단 있는 행동이야말로 방통위를 다시 좀 기대해보자라고 만든 힘입니다.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누가 봐도 이진숙이를 지칭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2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 활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따 얘기들.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 얘기를 할 때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 배석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 이진숙이 회의 말미에 한 말씀 드리겠다고 발언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이가 하시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발언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진숙이가 발언을 못했어요. 몇 년 전에 그 이영풍 기자도 저희 고성고TV에 나와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KBS에서 해직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복직은 됐지만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이영풍 TV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저 종북 주사파들이 하여튼 고성고TV는 죽여야 되겠다. 고성고TV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두드려 패야 되겠다. 이렇게 어디 저 김정은이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저 지하에 있는 무슨 저 종북 주사파 지하 지도부가 결정을 한 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진숙을 공격하고 이영풍을 공격하지만 실제로는 고성국TV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자기들이 다 장악했는데 유일하게 유튜브만은 장악을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성국TV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 꿋꿋하게 당당하게 끝까지 임기 다 채우겠다고 하니 끝까지 잘 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좌파가 겁내는 유일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윤상현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저들이 겁나면은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특검이 그것도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공천 개입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김영선과 윤상현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명태균이가 뭐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이를 공천 받게 하려고 뭐 이리저리 뭐 누구랑 통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혹인데,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윤상현이었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이 이렇게 다시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이 윤상현이 바로 똑같은 이유로 이미 수개월 전에 경찰의 수사를 다 받았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몇 달 후에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윤상현은 이게 뭐 다시 압수수색하는 거 도대체 그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미 수개월 전에 김영선 관련으로 창원지검에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니 이제 조사받으라고 연락할 텐데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앞으로도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어떻게 좀 보는가 하면 윤상현이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윤어게인의 선봉장 노릇을 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 공천 관련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송원석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권력 남용 말고 과잉 수사 말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자, 국민의힘이 대가리 숙이고 있으면 그냥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만 때려잡는 걸로 끝낼지도 몰라. 이러고 지금 다들 대가리 푹 숙이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역 5선 중진 의원 윤상현에 대한 이미 몇 달 전에 조사가 끝난 그걸 다시 특검이 전면적인 강제수사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앞으로 윤상현과 같은 처지가 될 겁니다. 그나마 윤상현은 명분이 있고 싸울 투쟁력이나 있지. 또 우리 자유파가 함께 싸울 거지만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누가 압수수색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이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압수수색 당했다고 해서 우리 자유파가 같이 싸워줄 것 같습니까? 이제 그야말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걸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9시부터 특별 대담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 정론 일침 세 꼭지는 제가 준비한 정론 일침 세 꼭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밥그릇을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개입니다. 우리말에 야, 개도 밥그릇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그 착하게 순하게 길들여진 개도 집 밥그릇 건드리면 덤벼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윤상현 의원 사례를 말씀드렸고, 사실은 종북주사파들이 윤석열 사면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을 박찬대가 발의를 했어요. 거기 내용 중에 보면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에 이 계엄을 좌파들은 내란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받은 정당 보조금은 전부 환수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 밥그릇 뺏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나가면 바로 정당 해산으로 갑니다. 이 정도 됐는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짓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과연 우리가 계속 살려서 손봐서 고쳐서 갈 거냐. 지 밥그릇도 못 지키는 정말 좀비 같은 국민의힘을 갖다 버리고 뭔가 새롭게 정치적 구심을 건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저것들 차원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자구책이라고 급하게 송원서희가 만들었던 혁신이 이게 안철수라는 자의 좌충우돌로 완전히 진짜 좌초돼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조선일보는 어차피 지방선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뭐 해봤자 안 되는 거니까 포기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 국회의원이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냐. 내 배지가. 내 배지는 3년 후에 다시 또 달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니 제 칼럼 제목처럼 밥그릇을 건드려도 짖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개꼴이 된 거다. 국민의힘이. 그래, 이 국민의힘을 가지고 우리 자유파 지켜달라. 대한민국 지켜달라. 과연 계속 그런 요청, 그런 기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좌파의 극우몰이에 결연히 맞서자. 지난 7월 6일입니다. 그리고 7월 7일 월요일 날 게재된 뉴데일리에 좌파 매체의 극우몰이와 맞서 싸우자는 칼럼이 있습니다. 권순활 TV 대표의 칼럼인데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극우라는 제목의 글 내용을 먼저 인용하고 있어요.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더니 극우란다. 간첩 조심하자고 했더니 극우란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극우란다. 친중 말고 친미 하자 했더니 극우란다. 부정선거 조사하자고 했더니 극우란다. 북한 핵폐수 조사하자고 했더니 극우란다. 중국 털파리 욕했더니 극우란다. 이런 게 극우라면 극우하자. 뭐 다 같은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맨 마지막 부분, 이런 게 극우라면 극우하자. 이건 그야말로 강한 반어적 표현이고 강한 부정을 통한 메시지 전달입니다. 그런데 종북주사파들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일부러 다 편집해버리고 맨 마지막에
극우하자. 요 한마디만 가지고 대한민국에 극우 세력이 있지 않냐. 자기들이 스스로 극우하겠다고 하지 않냐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반어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나 차라리 극우할게 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악마적으로 편집해서 다 빼고 오로지 그래 나 극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저것들이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극우몰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순활 대표는 북한 3대 세습 공산 정권이야말로 극우다. 이런 주장을 이제 그 후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파 세력, 자유우파, 보수의 집회는 그 규모가 아무리 커도 대규모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다. 대규모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다. 하면서 도태우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의 극우 낙인 찍기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저항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이 악의적 극우 선동몰이에 대해서 결연히 맞서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극우몰이를 계속하고 있고 고성국 TV와 저에 대해서도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주원 글씨를 새기려고 시도 때도 없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받는 겁니다. 제 고소를 한 제가 조사를 받아야 고소당한 쪽에서 이제 피고소인 조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번거롭지만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저희 고성국 TV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그 정황과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정준길 변호사가 나오는 걸리면 죽는다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향신문을 고소한 이유도 경향신문이 고성국 TV와 저를 극우 유튜버라고 낙인 찍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신문가의 그 소송에서도 언론중재위의 강제조정을 통해서 고성국 TV에 대한 극우 표현은 잘못됐다고 서울신문사가 인정을 했고 그래서 보수 유튜버로 정정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쪼로 50만 원을 저한테 입금을 했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한 겁니다. 앞으로 저는 고성국 TV와 저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런 극우몰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과 자유파 시민단체들, 정치단체들 모두가 다 저 종북주사파들의 극우몰이에 결연히 맞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극우라는 게 뭐냐? 왜 극우라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쓰면 안 되냐? 아무리 반어적 표현이라도 스스로 쓰면 안 되냐? 그거는 극우가 나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극우도 나쁘고 극좌도 나빠요. 여기에 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좌파 중에 하나가 극좌 아니냐, 우파 중에 하나가 극우 아니냐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앞에 극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장이 극단적이고 독단적이고 편협돼 있어요. 자기들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요. 어떤 토론도 불가능한 게 극좌이고 극우입니다. 두 번째는 폭력을 수반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폭력 집단이에요. 국자는 나쁜데 극우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극우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그 자체가 국가사회주의적인 성격도 있어서 조금 논란은 많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좌파가 아니고 우파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극우기 때문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을 한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극좌의 역사적 사례는 스탈린이고 마오쩌둥이고 김일성입니다. 스탈린이 수천만 명을 학살했어요. 마오쩌둥이 수천만 명을 학살했어요. 김일성 이 3대 이 세습 체제가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폭력을 동반합니다. 이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극단적이고 오로지 자기들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고 동시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나쁜 것들입니다. 독일이 통일된 직후에 월드컵을 독일이 우승했어요. 독일이 정말 이제 세계의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들뜬 분위기가 고조됐던 바로 그때인데 월드컵 우승 후에 그야말로 막 광란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그 축제의 밤, 독일에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거든요. 이 3대 업종을 독일인들이 피하기 때문에. 그 독일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3대 업종에서라도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했던 베트남인 4명인가 5명인가가 그 월드컵 승리한 그 축제의 밤에 그냥 길을 가다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4명인가 5명이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게 외국인 혐오입니다. 혐오 범죄예요.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들을 두들겨 패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머리를 완전히 빡빡 밀어버린 스킨헤드족이었습니다. 신나치주의자들이에요. 신나치라고 하는 극우적 이념을 가지고 행동하던 자들이 그렇게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우파, 우파하고 완전히 달라요. 같은 우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이 바로 우리 자유우파를 이런 극우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 막 너무 상하고 답답하니까 그래 나를 그렇게 한다면 그래 내 극우할게 라고 반론적으로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절대 반론적으로라도 극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스스로 입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저 종북주사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근거예요. 극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좌파들이 많이 인용하는 학계에서 좀 통용되는 그 극우의 기준을 정리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정치사회학자 카스 무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 기준에 보면 극우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이런 게 핵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오늘도 미국이 외국인 농지 취득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중국 공산당을 반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CCP 아웃 집회를 합니다. 명동에서 하잖아요. CCP 아웃은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를 반대하는 거죠. 이게 중국인들 전체를 혐오하는 겁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혐오합니까? 아니잖아요. 독재 정권에 투쟁하는 것과 특정한 국민, 특정한 인종을 혐오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데 저 종북주사파는 CCP 아웃을 외쳤다고 중국인 혐오라고 우리를 자유우파를 혐오하는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혐오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절대 용서되지 않는 반인륜 범죄입니다. 저것들이, 저 종북주사파들이 우리 자유파를 그런 혐오 범죄를 일으키는 인종혐오적인 극우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공격입니까? 그래서 결연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연히 싸워야 되고, 반어적 표현이라도 그래 나 극우할래 라고 하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는. 그게 저것들한테 그래 너것들이 하겠다고 했잖아 라고 공격하는 빌미를 준다. 우리 자유파는 철저하게 극우와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극우가 없어요. 사실은. 극좌는 있지만 폭력을 수반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저 극좌 집단은 있잖아요. 김정은 집단 지시를 받는 종북주사파, 저 극좌 집단은 있잖아요. 통진당이 극좌 집단이기 때문에 해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디에 극우가 있습니까? 어디에? 대한민국 어디에 극우가 있냐고. 절대 여러분들 감정적으로라도 반어법적 표현으로라도 극우를 용인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다. 극좌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종북주사파의 극우머리에 그게 누구든 결연히 맞서야 됩니다. 오늘 고성욱 칼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로마의 그 유명한 장군이고 아주 존경받고 사랑받는 정치인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줄리어스 시저가 결국 암살당했는데 자신의 그 양아들 같이 그 예뻐하고 귀여워하던, 그리고 그 정치가로서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자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물론 시저가 죽을 때는 그 시저의 정적들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이 칼로 난도질을 했기 때문에 블루투스 혼자서 죽인 건 아닙니다. 시저가 죽을 때 그 칼에 맞은 상처가 28군데인가 아마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블루투스가 있는 걸 보고 시저가 블루투스 너마저도 마지막에 블루투스가 찌른 칼에 결국은 숨을 거두면서 블루투스 너마저도 라고 하는 탄식을 마치 유언처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원 특검이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경로했다. 그것 때문에 사건이 왜곡되기 시작했다고 지금 종북주사파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도대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경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VIP,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VIP 경로설, 이게 이제 정치권에 유포되고 좌파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우선 저는 그 시점에 여러 차례 논평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장황하게 이 부분 논평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단장이 무슨 수만 명 되는 거 아닙니다. 사단장이 별들은 수백 명 되고 그중에 사단을 맡은 사단장, 군단을 맡은 군단장, 한 사령부를 맡은 사령관은 다 합쳐봤자 수십 명에 불과해요. 이들이 전쟁이 나면 그야말로 야전의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같은 소장이라도 사단장을 맡고 있는 소장과 사단장 보직을 맡고 있지 않는 소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사단 만여 명의 병사가 이 사단장의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쭉 보고를 받고, 그래, 홍수로 피해를 입은
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해병대원 한 명이 정말 안타깝게 숨졌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도대체 누가 사단장 하겠다고 하겠느냐? 저는 이건 국군 통수권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 근데 이걸 했다고 지금 감옥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걸 했다고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건 그야말로 소설가적 표현이고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사단장 처벌과 관련해서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안 하면 문제지. 근데 이 해병 특검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아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혼자 있는 집에 특검팀이 들이닥쳤고 김건희 여사가 정말 놀라서 변호사를 불렀고 최지우 변호사가 도착하고 나서 한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대는데 압수수색한 것은 달랑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페북에다가 이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자,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지금 압수수색을 사저에서 했는데 대통령이 경로를 집에서 했냐?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았냐? 그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지. 경로서를 수사하려면. 왜 사저를 터냐? 경로를 종이를 써서 했냐? 뭘 도대체 압수수색 하겠다는 거냐? 자, 근데 이 문제 관련해서 김태효, 한 3년 가까운 윤석열 정부 기간 중에 이 김태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왕차장이라고 불렸고, 이 사람이 이자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외교안보 쪽에 전문성도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의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지하고 힘을 실어주니까 왕차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야말로 실세 중에 실세. 김태효였습니다. 그 이자가 해병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는 걸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내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저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자주 만나시고 늘 제 방송을 보시니까 제가 논평을 하다 보면 어떤 때 격앙되기도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화내는 겁니까? 상황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할 때 또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그 천박한 행태를 비판할 때 제가 목소리 높이잖아요. 격앙된 표정과 말투로 제가 논평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화낸 겁니까, 여러분한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단장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은 도대체 누가 사단장 하겠냐?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너무나 정당한 지적을 했고 질책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개인 간에 무슨 시비가 붙어서 화내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것들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화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후에 수사가 다 왜곡됐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질책을 한 겁니다. 과연 이게 정당했는지 안 됐는지는 앞으로 역사가 판단할 거예요. 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저들은 노리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어떻게든 윤석열을 잡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들 프레임을 짭니다. 그 첫 단추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화를 냈다 라고 하는 진술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받으러 간 사람은 검찰이 어떤 진술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바보가 아닌데 딱 수사
받으러 가면 경찰이건 검찰이건 특검이건 가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진술을 끌어내려고 하는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그 순간 뭐 개인적인 의리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의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품격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문제를 판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냈다는 진술을 나로부터 듣고 싶어 하지만 아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지적하고 질책했다. 화낸 것하고 다른 거다. 바로잡으라고 했다. 내용이 틀린 게 없지 않냐. 최소한 이렇게라도 항변을 하든지 저처럼 못하겠으면 그냥 아무 소리 말든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아, 진술거부권도 몰라. 이게 뭐야 도대체. 특검이 딱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화내는 거 들었다. 이게 브루투스의 배신보다 더한 야비하고 치사한 배신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특히 이 정신과적 치료가 열흘 이상 입원하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이런 자들의 이 정말 비굴한 굴종과 천박한 배신이 대통령 부부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자식만큼 가깝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등에 칼을 꽂고 배신을 할 때 느끼는 그 참담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동훈이가 그랬고 김태효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아무도 믿을 놈 없다. 우리가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한테는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요. 자유파 국민들밖에 없어요. 오늘 서울구치장으로 대통령 쓰러지지 말라고 어떻게든 버티라고 힘내라고 응원하러 갑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잠시 말씀 전해드리고 걸리면 죽는다. 류여애 교수, 정준길 변호사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맛있는 담